네, 지금 우리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는 분위기들이 최근에 또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요즘 잘 나가죠. 중국 증시 이제 5천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 때문에 랠리입니다. 15년 만에 지금 2만 엔선을 돌파를 했는데 한 17년 만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2000년대 들어 처음인데요. 중국은 다양한 또 정책들이 나오면서 탄탄하게 뒷받침되면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헬로우 차이나. 헬로우 차이나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면서 우리 증시의 전략도 세워보고요. 또 이렇게 잘 나가는 증시에 직접 투자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대리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리님 반갑습니다. 주변에 중국 주식 투자, 직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조언들을 주변에 좀 해주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난해 11월 달에 후광통 시행 이후에 중국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좀 투자의 저변이 좀 확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 한국인들이 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죠. 2007년, 8년 그 중국 증시가 그 피크를 찍었을 때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펀드 투자로 인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좀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후광통 관련한 세미나나 설명회 또는 이제 방송에 참여하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2007년의 중국과 2015년의 중국은 다르다. 그리고 향후의 중국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5천선이라는 라운드 넘버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지난해 우리 개편할 때 가을 개편에 2천선에 있었던 지수가 지금까지 올라오는 데는 큰 부침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라운드 넘버들을 잘 넘어왔는데 이제 또 5천은 또 다르잖아요. 숫자가 또 다르게 느껴져서 과연 이 구간에 또 중국 증시가 어떻게 또 돌파하게 될지 추이들 좀 지켜보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까 고민도 계속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건축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 백그라운드부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진핑 정부가 2010년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바로 중국의 도시화율을 높이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정책들이 현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2013년 기준으로 현재 도시화율이 대략 한 52% 정도가 되는데, 일단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 그리고 신도시화 정책들로 인한 중국 내의 주택 건설 수요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져 나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망에서 보면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연간 8에서 8.5%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중국은 일단 워낙 그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국무원이라든지 또는 발기회와 같은 이러한 국가 기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당히 국가급 프로젝트를 많은 양을 발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일 발표했던 발기회에서 발표했던 게 바로 PPP라고 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약 1000여 개, 그리고 그 자금 규모가 무려 2조 위안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조 위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0조 원 정도가 되는 규모이고요. 그리고 국무원에서 발표하는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잘 알고 계시는 1대1로라고 하는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향후의 전방 수요는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주요국들의 도시화율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통계를 집계하는 데 있어서 약간 각국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일단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의 평균치를 보면 최소 도시화율이 80% 이상 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을 목표로 60%를 목표로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후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 주요국 대비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의 도시화율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그 중국의 도시화율의 추이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2년 기준으로 대략 한 2013년 기준으로 52% 정도 보이고 있는 이 도시화율을 2020년 목표로 60%를 목표로 일단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1대1로라고 하는 프로젝트 준비한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은 상당히 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로 좀 돌아가면 예전 그 한나라 때의 육상 실크로드 그리고 명나라 때의 해상 실크로드를 잇는 21세기 신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는 1대1로 프로젝트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투자 수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국 내의 부동산, 특히 주택이라든지 인프라 관련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대1로 정책과 관련해서 중국의 건설 산업이 크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중국 정부에서도 노리고 있는 노림수라고 볼 수 있는데 비즈니스로 이런 1대1로 정책을 또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서로 뭐 윈윈하는 것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판 뭐 현대건설이다. 이 중국 건축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헬로차이나 박준현 주임이 지난 4월에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뭐 우리 현대건설이 예전에 중동 쪽으로 이제 진출을 했듯이 이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1대1로 정책을 펴면서 인프라를 좀 같이 깔면서 우리 건설업체들 좀 진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 그럼 중국 건축 어떤 기업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네, 뭐 지난 4월 달에 한번 언급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뭐 한 번쯤은 더 친숙한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중국 건축이라고 하는 기업은 일단 중국 최대의 주택 건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대의 그 토지를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는데요. 그 징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베이징이나 천진 그리고 허베이성 주변에 약 3천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지를 또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자체 사업이 가능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급 프로젝트, 그러니까 1대1로와 관련한 프로젝트, 그리고 PPP라고 하는 민관 협력과 관련한 프로젝트,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징진지, 베이징과 천진, 허베이성을 잇는 경제 벨트를 잇는 개발과 관련한 부분에서 가장 또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건축의 매출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일단 건설 관련한 부분에서 약 75%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프라와 관련한 부분도 역시 점진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도시화 관련해서는 역시 그 건설 부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긴 하지만 향후에 좀 유력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부동산 서비스라든지 또는 인프라 관련한 사업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런던이라든지 에티오피아와 같은 해외 개발이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해외에 한번 경제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면 최소 수십조에 달하는 그 규모의 딜이 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서 국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건축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또 다른 측면을 좀 살펴보시면 중국 정부 내에서 최근에 그 국유 기업과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그 중국 건축 같은 경우는 중국 화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중국 화학, 시노펙, 바오산철강 같은 주요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국유 개혁 이슈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국 건축에 대한 매력을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크게 기대할 수 있을 부분들이 많은 요인들을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도시화율이라든지 1대1로 또 이제 내부적으로 도시화율이나 PPP 프로젝트, 뭐 증진지 프로젝트 같은 부분들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 우리 현대건설이 지난 그 역사를 봤을 때도 더 크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성장할 가능성들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국내 기업과 좀 비교해 볼게요. 짧게 해볼게요. 네,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현대건설과 좀 비교를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산업과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제가 준비한 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4조 원 정도이고, 현재 그 중국 건축 같은 경우는 약 30조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익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상당히 현대산업 대비 중국 건축의 모습이 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매출액 성장률 규모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 건축 같은 경우는 연평균 2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그 현대산업 대비는 월등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현재 나가고 있는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당사 T레이더라고 하는 화면을 통해서 현대산업과 중국 건축의 어떤 주가 차트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현재 저희 T레이더 화면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HTS 화면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파란색 같은 경우가 현재 중국 건축의 주가 차트의 모습이고, 현대산업 같은 경우가 일단 주가 차트의 모습, 빨간색 같은 경우가 현대산업의 모습인데, 일단 중국 건축과 현대산업의 주가 추이가 동일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두 기업 모두 일단 공통적인 측면에서 역시 정부의 어떤 부동산 부양 정책,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 변화가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는 일단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와, 왜 이렇게 PER과 PBR이 낮죠? 중국 증시에서 좀 보기 드물 만큼 낮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전에 은행주 봤을 때 그 가격 지표가 굉장히 싸게 느껴졌었는데 거의 비슷한데요? 예상외인데요? 왜냐하면 그 1대1로 관련해서 중국 남차, 북차 이런 기업들 정말 많이 올라갔고 PER도 높은데 비슷한 궤를 보였을 것 같은데 의외로 주가는 또 많이 안 오른 모양입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전략을 세워보고 또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뭐 실제로 그 중국 건축 같은 경우도 후광통 시행 이후에 150% 이상 오른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때까지 올라온 모습보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차트를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방금 제가 150% 이상 올라왔다. 후광통 시행 전과 후를 좀 비교하면 일단 이렇게 완연한 상승 추세가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3%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실제 이 방송을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가 접근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사 후광통 T레이더 화면을 통해서 현재 중국 건축의 목표 주가를 좀 계산을 해보면 현재 주가가 10.22위안이고 향후 목표 주가가 대략 23.6위안이기 때문에 현재 괴리율이 약 130% 이상 벌어져 있다. 물론 이게 어떤 그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만큼 갈 것이다라고 보증을 하는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 앞서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국내 동일업종 대비했을 때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보증되어 있는 수익성 부분까지 좀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매수를 어느 적기에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지 그 부분을 먼저 포커스를 맞춰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차트상에서 한번 간략하게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분에서는 약 두 가지의 가격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일단 추세 채널의 고점을 저항으로 현재 조정 국면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략 9.5위안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현재 자리에서는 대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이평선 매매, 그러니까 60일선 자리가 현재 9위안이고 그 앞단에
현재 직전 저점 자리가 9.3위안대에서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점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9위안에서 9.3위안 자리가 저점 매수의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점 매수를 하신 이후에 향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트렌드로 접어들었을 때는 역시 고점 부분에서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12위안을 상회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역시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제조 2025 정책과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코멘트해 주세요. 네,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이 그동안은 그 세계의 공장이었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제조 강국으로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9개의 핵심 업종과 타깃을 좀 정해놓고 일단 관련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역시 다양한 분야가 좀 있긴 하겠지만 특히 그 기술 개발과 관련한 특히 주택 건설 기술이라든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 좀 다양한 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중에서 좀 하나의 부분에서 중국 건축과 관련한 어떤 뭐 직접적인 것보다는 좀 간접적이고 좀 반개적인 입장에서 관련한 부분에서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정말 중국 정부가 글로벌적인 리더십이 점차 이제 확산이 되고 있죠. 다들 미국, 유럽, 중국 다 돈 풀기에 급급했다가 이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그 돈들을 어디에 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투자를 어디에 할 것인지 좀 얘기를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월가의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중국 건축, 정말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의 핵심에 놓일 수 있는 결합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건설 시공사, 최대 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중국 건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세요. 오늘 종목 진단 프로그램이죠. 4시에 VVIP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받고 있습니다. 2128-3388번 지금 전화 주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